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틀어진 치아배열을 고르게 하는데 어떤 시술들이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아 배열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치아를 움직여야 되죠.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는 바로 치아 교정 치료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치과 의사들이 발견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치아에 일정한 힘을 지속해서 약 6시간 이상 전달을 하면 치아가 힘을 받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교정 치료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고, 이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치아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치아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교정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장치들을 치아에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착탈식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끼고 빼고 하는 교정 장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몇 개의 치아에, 아니면 또 전체적인 치아들의 힘을 가해서 치아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내 치아를 가지런하고 고르게 만들려면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교정 장치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 장치 안에서도 저희가 네. 환자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맞아요. 선택지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교정 장치는 브라켓이 있어요. 브라켓하고 철사로 이루어져 있는 교정 장치이고요. 이러한 교정 장치는 우리가 흔히 철길이라고 하잖아요. 치아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이게 사진이 아마 보일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부착하는 교정 장치를 브라켓, 철사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투명 교정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가 있는데요. 이 투명한 얇은 필름 형태의 틀로 만들어진 교정 장치를 끼고 빼면서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치아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려면 교정 장치가 치아에 장시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고정식 교정 장치들은 우리가 치과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에다가 처리를 하고 교정 장치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치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그 교정 장치를 통해서 철사가 힘을 발휘하면서, 혹은 고무줄을 걸어서 그 고무줄이 힘을 발휘하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식 교정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협조도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장치가 늘 입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정 장치가 치아에 붙어 있는 채로 음식물도 먹어야 되고요. 또 식사를 한 이후에 양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좀 번거로운 거예요. 뭔가 먹으면 음식물 같은 것들도 잘 끼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양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교정 장치들이 원활한 구강위생 관리에 조금 불편함을 유발하죠. 물론 적응되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불편함은 아무래도 이 교정 장치들이 치아의 바깥면에 부착되기도 하고 또 치아의 안쪽 면에 부착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착된 이 교정 장치들이 구강 내에 있는 연조직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뺨이 헐거나 철사에 찔리거나 혀가 스쳐서 상처가 나거나 이런 등등의 일들이죠.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장치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장치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눈에 띈다는 거죠. 말하거나 웃거나 할 때 바깥쪽에 붙어 있는 교정 장치가 눈에 띄면 아무래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교정 장치가 있는 게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태국 같은 나라는 교정 장치들을 바깥쪽으로 하는 걸 오히려 사회적인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또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교정 장치가 보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켓과 철사를 이용한 교정 장치의 이제 또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거나 혹은 어디에 부딪혔을 때 교정 장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정 장치가 탈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철사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철사가 밀려 나와서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교정 장치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장치를 하실 때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더 드시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환자분들께 주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틀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치를 꼈을 때도 장치가 눈에 거의 띄질 않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있고요. 식사를 할 때는 이 장치를 빼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요. 식사를 할 때 뭐 음식물이 교정장치에 걸린다거나 뭐 교정장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죠. 그래서 훨씬 더 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비저라인 장점 중에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를 닦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치를 할 때 걸리는 교정장치가 없으니까 구강위생 관리가 좋죠. 그러니까 잇몸 건강을 더 유지하기도 좋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위생에 더 유리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투명 교정을 포함한 인비저라인 교정 장치의 효과들이 기존에 있었던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장치의 효과를 못 따라왔어요. 인비저라인을 포함한 투명 교정 장치들이 브라켓과 철사를 이용한 교정 장치의 효과를 완전히 뛰어넘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발치 교정 같은 경우는 인비저라인이나 투명 교정만으로 했을 때는 뿌리의 이동이 쉽지 않아서 치아가 쓰러져서 경사 이동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인비저라인 쪽에서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재료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치아에 부착하는 다양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여러 구조물들이 인비저라인의 한계들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볼 때 철사 교정이나 인비저라인으로 한 치아 교정의 결과가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경우들은 인비저라인으로 치료했을 때 훨씬 쉽게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가 깊게 물리는 경우들이 그래요. 딥바이트라고 얘기하는 위에 아래 앞니가 서로 깊게 맞물리는 경우들을 철사나 브라켓 교정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웠는데 인비저라인으로 치료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자면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장치 그리고 투명 교정장치, 인비저라인을 포함한 투명 교정장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의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명 교정이나 인비저라인 교정장치를 가지고 교정 치료를 많이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보신 원장님들은 거의 차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의사 선생님의 기술적인 숙련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어떤가요? 비용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인비저라인 장치가 바깥쪽으로 부착하는 브라켓 교정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높습니다. 그거는 인비저라인 장치를 제작하는 데 따른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치가 눈에 안 보이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편안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들을 다른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브라켓을 또 안 보이게끔 눈에 덜 띄게끔 설치구로 했을 때는 설치 교정이 인비저라인보다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장치라고 해서 무조건 꼭 비용이 더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정장치를 바깥쪽으로 부착했을 때는 저렴하겠지만 교정장치를 안 보이게 설측 안쪽에 부착했을 때는 또 비용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인비저라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비저라인도 일반적인 교정장치랑 똑같이 새로운 장치를 교체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새로운 장치를 착용할 때마다 뭐 한 2, 3일 정도는 통증을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통증이 막 엄청 심한 통증은 아니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뻐근하게 조여오는 통증 정도를 느낄 수 있고요. 그런 통증은 철사 교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해도 치과에 와서 뭐 철사를 교체하거나 고무줄을 교체했을 때는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비저라인을 선택하지 않고 철사 교정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인비저라인 교정 장치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투명 교정 장치들은 환자의 협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정 장치를 할지라도 환자분이 본인이 매일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착용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자율적인 거잖아요. 이런 면이 조금 인비저라인 장치의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좀 유리한 점들이 많죠. 반대로 철사 교정은 이제 그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율학습 시간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신 분들은 인비저라인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와의 약속도 잘 지키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비저라인 치료를 하셔도 자기가 그 치료를 잘 이끌고 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누가 시켜야지만 억지로 움직이고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비저라인 장치보다는 고정식 교정 장치인 브라켓 교정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이거 혹시 세척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인데요. 인비절라인 장치의 세척은 흐르는 물로 헹궈주시고 다시 착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주무시기 전에는 세제를 묻혀가지고 그 내면을 한번 이렇게 세척하시고 다시 착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치약을 묻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제를 묻혀서 내면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스러우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같은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받는다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 받으러 가시면은 아마 그 담당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각 개인에 맞는 상태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고 좋은 교정 장치들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들어보시고 나랑 잘 맞는다고 판단되는 장치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으로 교정 치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아 배열이 고르거나 혹은 이미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치아 배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그거는 바로 구강 위생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약해지면 치아 배열이 틀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치아 배열이 고른 상태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 배열이 틀어지면서 이가 튀어나오고 삐뚤빼뚤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잇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잇몸이 건강하려면 구강 위생을 아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양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치과에 아예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치과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방문하셔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한번 점검 받고 체크 받고 스케일링도 한번 받고 이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내 치아 배열이 더 틀어지기 전에 틀어지려고 할 때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심각해지기 전에 다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얼굴뼈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하시거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정 치료는 이런 얼굴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 한계 내에서 치아 부분, 요 부분이죠. 코 밑에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을 포함한 요 부분의 모양을 바꿔주는 건데 놀랍게도 여기를 바뀌면 이 얼굴 선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정 장치를 부착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대략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우리가 교정 치료가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 턱선들이나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입술 모양들이 입 모양들이 변하면서 얼굴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바뀌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 얼굴 형태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어떤 윤곽 수술이나 다른 부가적인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교정 치료를 하셔서 치아 배열도 고르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변해가는 얼굴 형태의 변화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